안녕하세요. 도홍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외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칼럼은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외도가 발생하면 외도 피해자와 외도 행위자는 갈등에 빠집니다. 가장 먼저 빠지는 갈등은 외도다,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외도다, 아니다를 외도 행위자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외도 직면 후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외도에 대한 결정은 외도 피해자가 결정합니다. 특히 성적 관계가 있는 외도의 경우에는 외도 행위자가 외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적 관계가 없는 외도의 경우에는 외도 행위자가 외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것 말고도 외도 직면 후 부부 사이에 갈등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에 대한 고의성 여부이죠. 외도 행위자들 중에는 외도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부적절한 외도 행위자의 태도입니다. 외도가 비고의적,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해서 외도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외도와 직면한 부분은 문제 해결 첫 단추부터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면서 외도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죠. 어떤 부분은 이혼하겠다면서 문제가 커지고 어떤 부분은 원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면서 문제가 커지죠. 외도란 외도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외도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외도 행위자들 중에는 자신의 외도 행위를 축소지향적으로 그리고 일탈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외도 행위 이상으로 부적절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도는 외도 피해자의 인격과 외도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한편 부부는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신뢰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부부에게 어려움이 생겨도 신뢰가 있으면 버틸 수 있는데요. 반대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힘들어지죠. 이 신뢰가 바닥으로 급속히 떨어지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배우자의 외도 사건입니다. 외도를 고의적으로 했든 비고의적으로 했든 혹은 계획적으로 했든 우발적으로 했든 관계없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외도 피해자는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죠. 이에 외도와 직면한 외도 피해자는 외도 행위자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의심합니다. 한번 속임당한 일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감정노동과 함께 심리적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이해와 인지를 외도 행위자들은 피상적으로 그리고 가볍게 하죠. 그래서 외도 직면 후 한 달 정도가 지나면 그때부터 외도 피해자를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왜 외도 이야기를 계속하느냐? 언제까지 외도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제 그만 외도 이야기를 해라. 당신이 의심하니 같이 못 살겠다며 다양한 언행으로 외도 피해자를 괴롭히는데요. 이는 외도에 대한 감수성과 민감성이 떨어지는 태도죠. 외도란 사건은 인격과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이기에 그 충격과 아픔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외도 행위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외도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울까요? 라고 묻죠. 그럼 외도 행위자들 중에는 굉장히 아프겠지요? 혹은 많이 힘들겠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제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좀 더 명료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피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뿐 마음에 공감되는 설명을 하는 외도 행위자들은 거의 없죠. 이에 제가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듭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대형 트럭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보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크게 다치기도 하겠지만 엄청난 고통을 겪겠지요. 외도 행위자들은 그렇겠지요 라며 공감합니다. 그럼 저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고통의 10배 혹은 100배 혹은 1000배의 고통이라면 어떻습니까? 이 비유를 들은 외도 행위자들은 조금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죠. 상담사님, 조금 과한 비유 아니신가요? 라고 말이죠. 외도 직면 후 고통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의 비유와 같습니다. 또한 인격과 영혼의 상처가 생기다 보니 그 고통은 배가 되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상처는 한순간에 생기지만 그 치료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외도 직면 후 한 달이 지났다고 아직도 외도에 몰입하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이는 외도의 생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자 외도에 대처하는 방법이 미숙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배우자의 외도 사건은 수년이 지나도 외도 트라우마 때문에 기억에서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외도 직면 후 외도 행위자가 보인 태도가 각인되며 그 표상이 머리에 남기 때문에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외도 행위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태도가 부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울러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의 인격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외도 행위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잘 대처하지 않으면서 외도 직면 후 며칠 지났다고 외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외도 행위 못지않게 부적절한 태도이자 추가적 상처와 아픔을 주는 모습이죠. 외도는 한순간에 일탈일 수 없습니다.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외도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비록 외도 행위자는 순간의 일탈이었을지 모르나 외도 피해자에게는 영원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발각 후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한다면 외도 피해자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외도 행위자도 임해야 합니다. 나는 고통스럽지 않으니 괜찮다거나 앞으로 외도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나는 자신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추가적 외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도 행위자도 자신의 장단점과 강약점을 알아야 하죠. 아울러 삶의 변화와 전환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모르는 것은 배우고 익히는 노력을 해야 삶의 변화와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즉 모르면 삶의 변화와 전환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고 갈등과 분쟁 속에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하고 익혀야 할 부분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내고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삶을 선택하려면 외도 직면 후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삶의 변화와 전환을 할 수 있으며 외도란 상처와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등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만 외도란 외도 피해자의 인격과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가벼운 외도 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간적으로 짧았든 내용적으로 가벼웠던 관계없이 외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됩니다. 이런 점을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이 인식한다면 갈등과 분쟁을 넘어 치료와 치유의 노력을 하세요. 질문이 있으면 답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있듯이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치료와 치유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외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고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